그 의병 활동하시면서 최부잣집에 도움을 받아가시거든요. 그러한 기록들이 이제 편지로서 주고받았는 정도. 뭐 의병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네네. 다녀가시는 어떤 그 고마운 편지라든지 이런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독립 의병 활동 지원, 그다음 국채보상 운동이 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채보상 운동할 때도 경주 지역에서 이제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큰 이제 자금을 모으시죠. 네. 그 활동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일제 강점을 겪지 않습니까? 네. 강점기 때 이제 뭐 독립운동 하시는데 조선 국권회복단, 대동청년단 뭐 이런 단체를 네. 직접적으로 참여해요. 네. 조선 이제 대한광복회, 광복회에서는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또 상당한 자금을 바탕으로 이제 그 독립운동 활동을 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로 넘어오거든요. 네. 그 전에 임시정부 이전의 활동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조직적인 독립운동 시기는 아니거든요. 네. 임시정부 때 이제 조직적으로 만들어져가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하는데 임시정부 그 설립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독립운동 하셔요.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수립이 되면서 최부잣집이 전 재산을 담보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 독립자금 다 쓰시는 거죠. 아, 네. 그, 와, 얼마 정도로 쓰셨을까요? 처음에 그 임시정부로 갔을 네. 때 2만 원도 사실 제가 이제 미리 그 사실은 알고 있었어서 예. 서칭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소 한 마리가 300원이었다고 했나요? 300원에서 500원 예. 정도였던 것을 감안해 보면 지금의 소와도 또 비교할 수가 없는 게 그때 당시 소 한 마리 하면 뭐 거의 집 한 채의 개념이었고 세상. 그렇게 따지면 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서울 시내는 뭐 평균적으로 10억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뭐 10억까지는 굳이 안 치더라도 한 대략 1, 2, 3억 이 정도로만 이 추산을 해봐도 정말 엄청난 돈, 몇백억, 몇천억 정도의 규모였을 거라는 생각이 규모는 듭니다. 이제 일단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제일 부자의 축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일 부자. 네. 예, 그때 산업화된 시기도 아니고 하니까 네. 농업이 제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이 주다 보니까 요즘은 서울에 부자가 많지만은 그때는 지방에도 이만 큰 부자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조선의 3대 부자라고 해가지고 네. 경주 최부자가 이제 네. 그 반열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지금의 산업화되는 시기로 따지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 그렇죠. 정도에 비견할 만한 그런 규모였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당시로 봐서 지금은 뭐 산업화돼가지고 다르지만은 그 시대의 최고 부잣집들이죠. 네. 정말 듣다 보니까 네. 재산도 어마하고 그 많은 재산을 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은 네. 정말 훌륭한 가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깊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배달꾼도 아까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 교수님께서 이런 독립 투사들한테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어떤 것을 지원하는 데 사용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문서에 아직 남아있는 형태가 문서 아니죠. 이제 관찰이라 그러거든요. 편지를 네. 이제 예전 말로 관찰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처럼 이제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관찰은 이제 본지가 있고 네. 쪽지 같은 속지가 있습니다. 네. 별지라고도 하는데 뭐 봉투와 속지 개념인가요? 아니 봉투 안에 본지를 넣고 네. 그 다음에 쪽지 같은 걸 넣습니다. 네. 별지나 네. 뭐 속지라고 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네. 보통 본지에는 그냥 안부 인사를 주로 합니다. 네. 하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네. 별지에 넣거든요. 별지가 더 작지 않나요? 네, 작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진짜 하고 싶은 걸 뭐 좀 갖다 달라. 아니면 진짜 뭐 자기의 속마음 어떠냐 저떠냐를 넣는데 특이한 구조네요. 보통 약간 추신 같은 이런 네. 개념으로 네,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보통 거기에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보통 보고 버린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걸리면은 그래서 비밀이니까. 버리라고 비밀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쪽에 인물이 보면은 당시에 독립운동가 분들이 가령 뭐 명함이 있다든지 네. 그 다음에 그래 맞아요. 독립운동가 분들이 명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명함에 보면 독립운동가 누구 하진 않죠. 네. 근데 이제 그분 성함을 적고 명함이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사용했던 명함입니다. 네. 그런 명함이 여러 장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지도 있고 하는 걸 네. 봐서는 네. 그분들이 이제 교류를 한 거는 맞죠. 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든 독립운동 하러 나가셨고 네. 이정 활동하신 분들이니까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항상 독립운동하고 교류했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최부잣집에 최준 선생이 이제 아우 되시는 분이 네.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시거든요.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눈 2만 원을 들고 가신 분. 예, 예. 네. 임시정부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재정 담당을 하십니다. 네. 요즘 치면은 그 재무부 차관격 되죠. 네. 그 역할을 맡으셔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가져가셨겠습니다. 그런 네. 자금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임시정부 활동을 계속 이제 동생분이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자금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마련하는 거는 백삼무역이라고 부산에다 백삼무역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거기에서 이제 요즘 치면은 비자금이죠, 회사가. 아까 담보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전 재산을 담보를 해가지고 백삼무역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은 돈을 가지고 임시정부로 보내거든요. 네네. 그럼 백삼무역은 돈이 자꾸 빠지니까 부도날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도난 재산은 최부잣집 재산을 가지고 다 이제 메꾸는 그게 됐죠. 그래서 독립자금을 뭐 대는 경로는 그런데 네. 많은 사람들이 봤던 그 독립운동가 후손분들도 그렇고 네.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연이 다 그래요. 최부잣집의 도움으로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제가 예를 들어 뭐 얼마 전에 한번 대구에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 들어갔는데 그분은 대한광복회 활동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분의 아드님이 살아계세요. 네. 근데 그 아드님 만나러 갈 때 제가 이제 그분의 친필 편지가 있거든요. 네. 친필 편지를 가지고 그분이 이제 김재열 선생이라는 분인데 네. 편지를 가지고 그 아드님한테 가서 보여드리니까 아버지의 역사를 최부잣집에서 더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네. 그분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최부잣집에 여러 그 군자금 관련해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자세하게 자금에 대한 내역은 없더라도 그분 후손들도 아는 게 아버님이 독립운동 군자금을 그 모아 가시는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네. 최부잣집에서 이제 직장이랄까 월급을 받으면서 최부잣집이 일을 해요. 그분이. 네. 그렇게 했다고 후손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그 이제 관련된 분들이 많다는 거죠. 독립운동하는 분들하고. 근데 어떻게 독립운동가들이 이 자금들을 받아갔을지도 참 신기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와서 저 독립운동하는데 돈 좀 주십시오 이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일본 순사들의 어떤 감시도 굉장히 삼엄했을 거고요. 가짜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맞아요. 조직도가 네. 어디가 있겠죠. 네. 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제가 아름아름으로 또 서로 그렇죠. 운동하시는 분들끼리는 네, 또 네. 검증이 되니까. 모르시는 분도 오실 거 아닙니까? 네, 네. 군자금 달라.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얘기를 이제 전에 들은 게 이제 할아버지가 네. 이게 사랑이잖아요. 네네. 사랑방에다가 사랑제에서, 그분하고 며칠을 같이 지낸대요. 아. 같이 자고 밥 먹고 얘기하고 네. 속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며칠을 사랑해서 같이 지낸답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한 독립운동가인지 확인을 해서 네. 독립자금 안 그러면은 뭐 만약에 뭐 일본 뭐 밀정이 왔다든지 네. 이러면은 맞아요. 이 집도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은 사랑해서 같이 생활을 많이 했답니다. 이른바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합숙 면접 같은 예. 것을 네, 치르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사람의 심리는 무엇인가, 예. 성실한 사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네. 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생활해 보면 무의식 중에 행동이나 말에서 나오니까 그죠. 그 얘기 들으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정말 어떤 다심통까지는 안 되더라도 관찰력 굉장히 어느 정도 관심법 정도는 가까이 안 가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네요. 예. 어떤 기준으로 또 평가를 하셨을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기준 나름 있으실 테고 그죠. 네. 예.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뭐 사랑채를 통해서 뭐 합숙 면접을 치르신 네. 다음에 이렇게 내주시는 그런 일도 있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최원 선생님이 들고 가신 2만 원으로 임시정부의 어떤 공적인 활동 네. 비밀리에 이루어지지만 공적인 활동 그리고 뭐 군자금들도 이용이 좀 됐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근데 이런 이 집을 드나들고 이 집을 통해서 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 또 저희가 또 알만한 면면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인물들이. 혹시 많죠. 네, 교수님께서 이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솔직히 이제 이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네. 독립운동 하신 분들에 대한 분들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네. 뭐 이렇게 이사님한테도 듣고 여기저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안희재라는 분이 네. 상당히 부산의 출신인데 굉장히 네. 유명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독립운동의 네, 어떤 네. 역할을 하신 근데 분이시죠. 그분이 보낸 편지 중에 네. 뭐 부산역에서 이제 그 최준 어른한테 보낸 그 편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 편지에. 뭐 몇 월 며칠 기차를 타서 네.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뭐 약간 안부를 물으면서 네. 뭐 생각나서 뭐 이렇게 전한다 이런 왠지 막 암호가 숨어 있을 것 같고 그죠? 저도 계속 해봤는데